하루를 깨우는 날카로운 한방 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정치권에서는 갖가지 희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밀고 당기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3대 특검법 합의 하루 만에 무산. 먼저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과 송원석 의원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여당 내부의 강력한 반발로 하루 만에 무산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내란 당시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극단적인 비난까지 쏟아졌다는 점인데요. 과연 이런 식으로 내란 특검법 합의를 하고 싶어 할까요? 정치적 신뢰의 바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장동혁의 황당한 주장. 한편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즉시 미국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연이 아니다. 이번에도 분명 어디선가 매를 번 것이라며 특검 농단밖에 없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는데요. 소년보 구속과 미군 기지 압수수색을 문제 삼으며 나온 이런 발언을 보면 이분도 유튜브나 보면서 정치 현실을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심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권영세 이양수 무혐의 처리의 진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는 지난 대선 후보 교체를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회부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로 둘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당내 토론을 거쳐 결론 낸 것이라고 했는데요. 주진우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했다니 이야말로 합법적인 공갈이라고 봐야겠습니다. 한동훈의 신용사회론.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집도 없고 돈도 없다고 해서 연 15%가 넘는 고금리를 물리는 게 과연 정당한 걸까요? 한동훈 의원, 참 배짱이 두둑하십니다. 강릉시장의 댓글 지시 논란. 강릉이 최악의 가뭄으로 재난사태까지 선포된 상황에서 김홍규 강릉시장이 직원들에게 맘카페에 댓글을 달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말 일 잘하는 시장이라면 그런 짓 안 해도 시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소문이 날 텐데요. 선거를 앞두고 똥줄이 타는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도주했던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2달 만에 검거되면서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빌미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인데요. 부당이익은 전액 환수하고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로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대장동 의혹 새로운 변수.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3억 원을 빌려준 철거업자가 기존 증언을 뒤집으며 새로운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죄의 핵심 근거였던 증언이 달라진 것이어서 상고심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인데 과연 개혁의 주체들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윤석열의 비밀 출입 통로. 윤석열 정부 초기 윤석열의 지각 출근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 전용 비밀 출입 통로를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호처 지휘부가 윤 대통령이 늦게 출근할 경우 몰래 들어갈 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는 것인데요. 대통령이 아니라 이런 쓰레기 같은 행태는 처음 봅니다. 혹시 금단 현상이 심해서 변호사를 통해 무언가를 몰래 반입하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의 해상 술파티.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부부의 해군 함정 해상 술파티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건희를 수행했던 코바나 컨텐츠 출신 유경욱 정지원 전 행정관도 함께 탑승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군 함정에서 폭주까지 터뜨리며 술파티를 벌일 때는 좋았겠지만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전환길의 망상 증세. 미국에 머물고 있는 전환길이 망명을 제안받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거처도 공개할 수 없다며 신변의 안전을 운운하고 있는데요. 이제 관종을 넘어서 과대망상 증세까지 보이는 것 같은데 미국은 병원비가 비싸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여론조사 결과.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위원정당 청구에 50%가 찬성하고 대체 보수신당 창당에는 5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개헌 필요성에 57%가 동의했고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는 의견이 61%를 차지했습니다. 기타 주요 소식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10억 원 기준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말은 휴지 조각, 정청래 폭주만 남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15일 부산에서 첫 현장 최고위를 개최할 예정이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 요청도 나왔습니다. 3대 특검 합의 번복과 관련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청래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내란 특검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며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했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송원석 발언에 대해 국힘이 내란 정당임을 확연히 보여준다고 비판했으며, 윤석열이 취임 1년도 안 되어 계엄을 구상하며 총살당해도 싹쓸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중대사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현 씨가 임명될 예정인데, 그의 부친이 한중수교의 주역이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조간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